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귤림 추색, 영주 십경의 하나죠. 제주 곳곳에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감귤 가격 하락과 많은 악재들이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감귤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허인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수길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감귤 산업 50주년을 모토로 어제까지 감귤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강수길 회장님, 감귤 농가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좋았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시기에 이제 박람회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기는 극주생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고 일반 조생이라든지 만감류 계통이 하나도 안 나오는 시기에 감귤 축제를 열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병화 과장님, 지금 감귤 산업 이제 한 50년이 넘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성과와 과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60년대 이제 감귤 조언 보조를 받으면서 시작한 게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대학나무로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진짜 제주도 효자 이제 과수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이제 50년이 흐른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WTO에 의한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국내 이제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과체로 생산이라든가 해서 감귤 산업도 지금 현재는 좀 위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갈 거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허인욱 교수님, 제주 감귤 산업 50년 어떤 기여를 제주 사회에 했다고 총평할 수 있겠죠? 이 세계에서도 유례 없다고 할까, 감귤 박람회를 매년 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일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또는 아니면 진행 잘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7번째입니다. 이제 7살쯤 됐으니까 이제까지 했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축제가 감귤 산업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평가할 때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의 감귤, 제주사회에 기여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회의를 통해서 대내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또 기술을 연마한다든지 또 아니면 문제점을 찾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어쨌든 생각합니다. 제주 감귤이 제주 경제의 어떤 버팀목 역할, 어떤 디딤돌 역할을 크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병화 과장님, 올해산 감귤 생산 예상량 몇만 톤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원에서 관측 추사 결과 52만 8천 톤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4년에 비해서 상당히 약간 과잉 생산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생산량은 작년에 어떤 생리학과라든가 이런 게 더디게 돼서 좀 생산량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생산량은 많지만 소과라든가 이런 어떤 기후 영향에 의해서 풍산과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상품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도에서 긴급하게 극주생 감귤 1만 톤을 이제 수매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극주생 감귤을 우리가 산지에서 이렇게 수매를 한 이유는 극주생 감귤이 어찌 우리가 지금 가공 공장이나 이런 데서 기피합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해서 또 농가들도 이제 극주생 감귤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밖으로 내치기도 그렇고 해서 또 나이도 들고 고령화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밭에서 이렇게 수매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올해 감귤 가격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극조생 감귤이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이제 강수량이 많음으로 해서 당도를 올리지 못해서 저급 품결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1만 톤 정도를 이제 격리 수용해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는 단계인데 극조생이 수확기가 한 15일 정도 금년 늦어졌습니다. 늦음으로 해서 일반 조생하고 맞물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극조생 감귤이 가격이 하락됨으로 해서 원주밀감까지 일반 원주밀감까지 가격이 미치고 그 영향이 또 이제 만감류까지 미쳐야 되는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가격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그 정년 대비해서 하여튼 15%에서 25%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담정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원래 감귤 가격 어떻게 형성될 걸로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가격이라는 게 심리적 작용도 있는데요. 우선 생산량이 50만 톤 넘었었다. 또 기후가 나쁘니까 품질이 저하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격이 하락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 보면 뭐 키로당 저 박스당 1,700원 정도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제 급조생이야 이제 마무리 단계지만 앞으로도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 원주밀감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그런 가격들을 유지해 나갈 뭐 우리가 뭐 해마다 이게 극주생 감귤 가격이 좋아야 아까 회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제 조생 감귤이 이어지고 우리가 연중 출하 시스템 아닙니까? 이렇게 쭉 이루어져서 이제 가격 형성이 되는데 원래는 진짜 아까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건 당도입니다. 당이 좋은 거를 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암만 양이 적더라도 우리가 진짜 시장에 가면 좋은 가격을 받기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품질 감귤에서 당도 위주의 생산을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당도도 그렇고 가격도 그런데 사실 그 이제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감귤을 이제 저희들이 출하를 하긴 하는데 상당히 그 실제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거 이거는 뭐 유통비율 이런 것들 제외하면 거의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런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서 극초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가들이 출하한 농가 앞에 벌어가는 돈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만약 약간 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이거 좀 부끄러울 정도의 감귤 가격이 농가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농약값,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뭐 유통비용 이런 걸 제외하면 실제 농민들에게 들어오는 건 뭐 거의 없어서 정말 지금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생각할 때 한 45% 이상을 점유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한 박스에 6,000원 받는다고 하면은 유통 비용을 뭐 다른 수확은 말고 순수하게 유통 비용만 들어가니 한 4,5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실제 농가 소득이 얼마나 되겠냐는 게 참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2017년 6월입니까? 그 감귤 생산 및 유통주례를 개정해서 기존에는 이제 1번가부터 10번가까지 이제 그 크기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일단 당도에 따라서 이제 품질을 결정하고 이제 유통을 허용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5단계로 해서 이렇게 출하하고 있는데 49mm에서 이제 71mm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브럭스 이상이 된 거는 이제 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도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요.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포도 같은 거, 머스켓 같은 거는 당도가 한 18브럭스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시장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0브럭스 이상은 출하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그런 정책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도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출하를 이제 정책을 변경을 했는데요. 정과장님 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맛이라고 하는 기준이 당이기 때문에 당으로 가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길게 보면 30년, 20년 동안 품질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도가 10대 못 들어섭니다. 9점 몇 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당이 올라가지 아니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요, 요 규격 문제인데 당을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대과 소과도 관계없이 내는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얘기냐면 이 규격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이거 어느 게 좋으냐 나쁘냐. 두 번째는 가격을 정산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규격인데 무슨 그러니까 5단계로 나누었다 당이 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소비자 선택하는 기준도 안 되고 가격 정산하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규격하고 품질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어느 게 좋으냐고 하는 거를 딱 우리가 규격에 정해주면 예. 소비자가 나쁜 건 구매 안 하면 소비자 이 불량품은 시장 진입을 못 합니다. 이런 예. 논리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이제부터 검토해야 될 게 등급제를 도입하라. 예. 그런 게 이제 가격 정책이나 감귤 정책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등급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어느 게 소비자들에게 1등이냐 2등이냐가 나와야 이제 근데 교수님 할 말씀은 예. 뭐 맞습니다만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32개 공영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예. 시장에 가는 거는 교수님 말씀이 맞지만 백화점이라든가 우리 대형마트에 가는 거는 어차피 당도 위주로 가는 겁니다. 지금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소가도 10% 이상이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런 걸 해서 이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도 중심으로 하면서 또 이제 품질 등급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생산자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이 품질, 이 당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예, 그 대과를 이제 당도만 통과되면은 출하를 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상당히 원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막상 접하고 보니까 예. 그 한 일을 넘기고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이런 당도가 설령 10%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과는 소비자들이 사갈 때 인정을 못 받아요. 꼭 같은 당을 갖고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과를 이제 격리 안 하면 안 되겠다고는 농업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예. 겉으로는 얘기를 못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감귤 가격이 이번에도 상당히 이제 하락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감귤을 제값받기 위해서 어떤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 이런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지금 감귤이 한 52, 3만 톤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과잉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격도 하락되고 이제 처분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적정 생산량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원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그 총량이 50만 톤이 되든 70만 톤이 되든 예. 실제 상품으로서 출하하는 것은 30년 통계를 내서 보니까 가장 적을 때가 30만 톤 내외. 예. 암만 수량이 많아도 실제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것은 35만 톤 넘으면 안 됩니다. 생과일로 그렇습니다. 판매되는 상품은 생과입니다. 물론 상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될 수 있는 양을 적정 생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불행하게도 이게 맞출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맞추냐. 근데 여기에 이제 근본을 따져서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 그 통계나 정책 수립하는 기저 중에 가장 잘못된 게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버렸냐면 소비량에 두었습니다. 소비량이라 하면 국내에서 나는 과실 총량에 외국산 들어오는 걸 합치고 수출을 뺀 겁니다. 이제 그게 1인당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13.5kg. 작년인 경우에는 13kg 됩니다만은 이게 어떤 모순을 갖느냐면 가격 형성이 국내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렌지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가격이 결정하니까 이 정책 방향 설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진국가 그렇고 우리도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 실제 소비자가 구입하는 양, 이걸 수요량이랍니다. 그게 얼마냐면 가장 적을 때가 6kg입니다. 6kg 1인당. 그다음 많아야 7kg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봤더니 상품의 적정 수요량은 30만 톤에서 35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 넘은 것은 이거 헛배입니다. 나머지는 어떻든 가공을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못 정해준 것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미쳐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그 감귤 정책 기준에 보면 감귤은 폐원, 감귤 열매 속기, 이제는 산지 폐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면서도 이게 좀 수치를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2만 5천 헥타 이제 이렇게 가서 우리가 거의 100만 톤 수준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가 폐원을 한 게 한 5천 헥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뭐냐면 감귤은 이제 소가종 아닙니까? 간편성 아무데라도 가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당도만 높으면 생산량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을 거다. 소비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의 우리가 60년대 신문 과원은 뭐 구대입하면서 이렇게 어쩌다 보면 우리가 잘 이 어떤 귤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식재한 것들이 지금 이제 생존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도 고령화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원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70% 줘서 원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가 오더라도 물 침투주까지 다 팝니다. 그렇게 해서 줄을 딱 이렇게 심으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또 생산량도 우리가 거기서 보면 기술원에서 그 높은 일항 재배에서 이렇게 보면 한 2브럭스 정도 오를 걸로 뭐 여기서 또 타이팩을 하면 뭐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걸로 해서 빨리 원지 정비 사업하고 품종 갱신을 해야 되지 30년 이상 된 감귤에서 우리가 고품질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뭐 농업하시는 분들, 우리 감귤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작년부터 원지 정비 사업을 확대해서 신청하는 양 전량 받아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당도를 높이고 이 상품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데 어떤 것들이 더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저 지원해달라는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뭐이 농민들 하면 정부에서 뭐 꼭 지원만 해주는 걸 바라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모습에 저 어떤 회의를 느끼는 사람인데요. 어떤 당도를 높이는 데는 농가 스스로가 어떤 상당한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또 그러고 이제 아까 우리 전명호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나무가 이제 고령화가 됐다는 부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품종의 선택에 어떤 이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어떤 농업을 해야 된다. 뭐 생산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뭐 기존 품종에서 좀 탈피해서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어떤 소비 시장을 공략하는 이제 농법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이 도매인들이 그 유통 비용에서 이제 한 25% 정도의 마진을 먹고 또 물류비가 한 24.4% 그래서 49.4%의 그 많은 유통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 감귤 경쟁력을 이제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뭐 그래도 우리가 뭐 물류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 내년 예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됩니까? 될 걸로 특별법에는 이미 돼 있는데 기재부에 반대로 근데 뭐 우리 그 국회에서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지원이 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이 중요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가격은 진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오늘 가격으로 보면 한 6,500원 됩니다. 5kg 평균 가격이. 그런데 좋은 건 한 35,000원 됩니다, 이게. 그냥 높낮이가 너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래서 앞으로 아까 같이 원지 정비라든가 이런 고품질로 가면 아까 같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비량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2만 헥타 정도에서 노지감귤 15,000헥타 정도에서 나온 양은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유통이 될 거다. 그렇게 가격이 뭐 아까 생산비 이하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타파시키기 위해서 같이 지원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하 조절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격 형성에 이제 지금 개통 출하 비율이 약 47%밖에 안 됩니다. 지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한 나머지는 이제 또 우주 순으로 나가다 보면 출하 조절이 안 돼서 가격이 또 폭락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걸로 보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물론이겠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농협이라든지 농산협에서 유통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뭐 책임을 지라고 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산자 조직 중에는 최고 큰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농업인의 편에서 그 유통부재를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일하게 이제 농산물 유통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느냐. 이분에서 이제 농협에 좀 심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만큼은 농업인은 뭐 생산만 하더라도 유통 부분은 농협이 상당한 부분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어떻게 의무 부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 이 출하 조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농협이 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열심히 하고 있죠. 결과는 아까 말한 상품 출하 이 물량 전체 중에 47%쯤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과거에 한 60%까지 했는데 이게 줄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그 역할 가지고는 물량을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가지고 아까 그 제기했던 문제 중에 꼭 이것만은 짚고 가야 될 게 품질과 가격은 예. 얼른 보면 이게 이거로 성립하지만 현실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생각하느냐면 출라 조절하는 문제 뭐 기본이지만 두 번째는요. 이 언제 보내느냐, 어디 보내느냐, 예. 또 아니면 얼마 보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가 품질 차 못지않게 크게 발생을 하니까 예. 생산 농가는 좋게 만들어서 돈 더 받는 것보다 언제 보냈고 어디 보내는 게 작용을 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품질 향상은 명분이고 예. 회의는 그냥 수량 지식으로 딱 고착돼 버린. 이걸 예. 못 예. 풀면 감귤 산업은 살아갈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지금 이 출하 조절 이게 상당히 좀 난감한 문제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지금? 뭐 예. 우리가 행정에서 출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렵고요. 예. 또한 농협에서도 출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매치 사업을 한다든가, 예. 뭐 공선회를 육성해서 고품질화 시킨다든가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그 정도 매치 사업 확대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뭐냐면 각 상과장마다 예. 우리가 지금 생산비 이하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뭐 지금 5kg 4,800원 예. 이하로 이제 할 때는 만약에 투엘 같은 게 그게 이하로 나온다. 그럼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어디서 이걸 해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 442개 선과장에서 이제 선과대에서 나가는데 예. 그 물량을 조절할 수 없고 아까 같이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예. 그 감귤을 보내지 않아서 예. 거기서 과감하게 가공육으로 보내서 가격을 높이는 방법. 그 높이는 방법 말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그 지금 우리가 감귤을 잘 생산해도 사실은 유통 문제 또 가격이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폭락하게 돼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그 돈은 거의 없는데요. 지금 육지 지방에서도 보면 이제 그 어떤 SNS를 통한 어떤 그 온라인 판매라든가 뭐 그다음에 산지 경매제도 그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직거래 장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도의 어떤 정책들을 요구할 게 없습니까? 아이고 예. 그렇지만 저 이제 예.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지 경매 부분이 상당히 예. 그 호응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또 로컬 푸드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개선할 부분은 우리가 지방 정부에서도 좀 그런 데들은 일정 부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농협에서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농협도 사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 보는 사업이 에피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좀 적자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피시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농협이라든지 지방정부에서가 상당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제주 감귤 산업을 살리는데 어떤 새로운 머리가 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에서도 지금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지 경매제도 이런 것들도 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 산지 같은데. 전자경매 제도는 우리 감귤이 제일 처음 해서 예, 예. 지금 우리 뭐 월동채소나 일부 예. 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제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다른 어떤 뭐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어떤 그 도의 어떤 색다른 정책 우리가 개발도 필요한 것 같은데. 택배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렵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농산물 유통공사를 해서 예. 전자경매 하는 방법을 이제 원래 좀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예. 농가에서 또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놔서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뭐 교과서 같은 예. 얘기입니다만은 그 아까도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저 비용은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체제로서는 왜 안 되냐면 예. 수송해야죠. 예. 그 다음에 그거 가서 내리고 푸고 뭐 해야죠 하는 과정을 줄일 수가 없어요. 현재 체제로서는 이걸 줄이는 방법이 등급제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1등이면 1등을 가서 선거장에 내리고 푸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만짝인 만짝 딱 1등 분만 갖다 놓고 샘플 경매하면 됩니다. 이게 선진과 다 하는 방법이거든요. 샘플 경매가 뭐냐면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 당도가 10도 이상짜리 만짝 그럼 예. 한 번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지 경매도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구조로서는 줄이는 것은 이상이고 실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상을 바꾸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이 전체를 깔지 않으면 그냥 아까처럼 줄이자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줄여들지 않다. 한 이렇게 말씀- 지적할 예. 수가 한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교수님이 한 말씀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 다이별로 하도록 우리가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서 각 성과장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예. 그 다이별로 이제 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됐고 예.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소비시장에서 도매 물류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포장하라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해서 성과장마다 소포장하는 시스템을 갖춰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문제는 소포장이 말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10kg 한 박스 보낼 걸 두고 3kg짜리 세 박스를 보내도 안 되는 그런 현상. 그것은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수송비라든지 이게 어떤 그 유통 비용을 더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같은 경우에 가면은 전부 다 벌크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그걸 소포장화 해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들려고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유통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과장님? 예, 지금 뭐 사과나 배는 뭐 네. 거의 10kg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귤만 유독 이제 5kg로 많이 이제 해서 지금도 뭐 10kg도 가고 네. 5kg 갑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듯이 5kg나 10kg나 보면 비슷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질만 더 드는 거지. 예. 이게 짝당 우리가 가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가면 수수료를 한 7% 받습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뭐 7%를 같이 안 받다가 하차비를 따로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짝당 200원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5kg나 10kg나 짝당 하면 똑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 운송 시스템이 파레트로 가고 이렇게 아까 개선을 해서 가면 되는데 우리 농가들이 소농입니다, 소농. 그렇게 해서 그게 합쳐진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뭐 장목반 단위로 와서 예. 한 파레트를 만들어서 규격별로 나간다는 것도 엄청난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대농이 되고 이게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농가별로 그걸 해서 모아서 가다 보면 이 안에서 그걸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2, 3일 걸리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썩어버리고. 예. 예. 누구 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면 여기서 등급제를 누가 할 거냐 이거죠. 누가.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망감류에 예. 이제 품목별로 조직화하자. 예. 조직화해서 거기서가 필요한 걸 우리가 행정파트로 해서 지원해주고 예. 우리가 뭐 이제까지 행정에서 어쩌다 보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행정도 예. 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그 조직에서 우리 앞에 원하는 걸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농협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아까 같이 줄여도 424개나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성과장이. 그렇게 해서 성과장이 대형화된들 농업인들이 대형화가 안 되면 예. 그게 어렵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진짜 우리도 뭐 어디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것만 나와 있으면 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현실에 가면 진짜 장목반에 가보면 농가가 한 그냥 경운기로 실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예. 파레트 한 50 컨테이너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5단계로 또 나누고 가공용 나누고 이렇게 가는 판인데 그걸 어떻게 모집하고 수합하느냐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IPC가 우리가 뭐 적자다 이거다 맞습니다. IPC가 적자. IPC가 지금 우리가 11개를 지원해 주는데 IPC는 뭐냐 맞춤형 생산으로 해서 유통을 시키도록 한 겁니다. IPC에서 공영 도매 시장 가기 위해서 IPC를 지원해 준 건 아니거든요. 맞춤형 생산 체계로 가서 농가들하고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지 대형마트 쪽으로 가서 뚫어야 되는 거지 가격 결정권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도매 시장은 우리가 뭐 가격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되는 거고 어쩌다 보면 또 좋은 거 물건이 가도 가격이 예. 잘 못 받는 경향도 있고 해서 예. 이게 참 우리가 앞으로 도매 시장도 개선해야 되고 예. 산지도 개선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그 수입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하 조절 문제 이런 것들 또 가격을 일정 부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자 조직을 강력히 하고 또 어떤 행정하고 이런 긴밀한 연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윤 교수님. 그러니까 저 현실론입니다. 근데 예. 저 아까 유통하고 가격하고 품질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지금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비파계 선과 시설이
처리 능력 20만 톤 정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을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만 톤 설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 물량 중에 이 농감협이 취급하는 개통 물량이 15만 톤 전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설을 못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왜 못 써먹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예. 대책을 세우자. 예. 그때 우선 하나 제안을 합니다. 예,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계실 건데요.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글쎄요, 아까 FPCA 말씀을 하셨죠. FPC에 대한 네. 얘기죠. FPC가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은 뭐 11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꺼번에 이제 생산자들이 예. 집중적으로 이제 물량을 가서 선별을 하도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작업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계속 밀려가지고 예. 기다리다 보면 이제 다 썩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상품의 질이 네. 떨어지는 예. 그런 만부득이 그걸 이제 FPC에서는 그에 대한 부담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예. 좋든 나쁘든 물건을 이제 시장으로 출하하는 예. 그런 현상이 이제 도래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어떤 뭐가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그거는 네. FPC는 맞춤형 생산 체계로 가서 네. 선별해서 FPC에서 선과를 해야 되는 거지 옛날에 지형선거장 같이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 예. 이게 참 이런 문제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거기서 예. FPC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가지고 유통시켜야 되는 거지. 예. 아무 물건이나 와서 거기 가면 뭐 기존 선과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FPC 그 기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예.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빠지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시설도 갖추고 예산도 투입했는데 뭐가 같이 가야 이게 가느냐면 예. 좋은 걸 만드는 게 가야 되지 그 비파기 선과 시설 가지고 하나하나 소위 그 5단계로 나누는 거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뭐가 가야 되느냐면 좋은 걸 만드는 거하고 좋은 값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걸 만들어라 당도가 높인다 하지만은 그건 못 가고 시설 해놓으니까 그 효용도가 떨어지는 예. 모순을 우리가 반복하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안을 네,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감귤 자조금 아주 좀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감귤 자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뭐 이제 우리가 자조금위원회에서 이제 농가에 이제 거기 그 수수료 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50% 하고 예. 이제 국가에서 50% 해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지난해는 어느 정도 지금 자조금이 지난해 뭐 19억 정도 해서 이제 예. 거의 2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예. 그럼 그런 비용들이 그런 자조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죠? 예. 지금 자조금이 예. 작년에 거 이렇게 훑다 보면 뭐 그건 자조금위원회에서 뭐 쓰는 예. 겁니다만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저도 위원회에서 가끔 가다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제 어떤 유통 홍보라든가 예. 이제 중점적인 게 홍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회원조합별로 또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또 자기네 그 예. 물건 홍보하는 거 또 이제 판촉 행사 예. 뭐 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어쨌든 이 자조금이 이제 이 국비도 이제 우리 농가들이 조성한 만큼 또 국비도 내려오고 이제 유통 조직도 조금 그 예산을 보태고 해서 이제 중요한 그런 예산인데요. 이 부분이 좀 적절하게 활용되면서 이런 어려울 때 좀 효과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조금 어떻게 글쎄 이제 생각하면- 금년에도 약 한 13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 약 한 25억 정도가 이제 조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감귤 생산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 되겠는데 예. 실제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이 교육하는 부분에 쓴다고 하는 거 우리 일반 생산농에서는 이분네들이 이 돈을 쓰는지 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홍보 자조금 사용하는 범주도 우리 생산자들 앞에는 어떤 홍보가 좀 돼야 되겠다. 지금 뭐 감귤만이 아닌 뭐 양배추라든지 당근 이 다 자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감귤 농업인들도 마찬가지로
쓰이는 부분을 좀 알고 투명하게 쓰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허익 교수님, 감귤 자조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용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자조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 편인데 이 감귤 발전사에서 자조금의 큰 흐름이 3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60, 70년대 모든 행위에 일정한 비율로 자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가공품에 전부 자조금을 해서 몇백억이 아닙니다. 예.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기금에서 한 게 700억쯤 자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 자조금에 대해서는 대찬성하고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근래 의무 자조금이라고 해서 일정한 비율 제출하는 걸 하는데 작년에 집행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보니까 그 내용이나 그걸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조금을 내있느냐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의 1차 산업에 관련된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면 그 기금 가지고 간부들 해외여행 시키고 오는 게 기금의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연수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설득하려면 그 기금을 가지고 감귤 산업에 당당하게 쓸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기금 가지고 인건비하고 출장비하는 수준이면 이것은 한 번 더 허심탄회하게 내용도 밝히고 우리가 시정을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잠깐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그 뭐 간부들 해외 연수로 쓴다는데요. 그건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도 없고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감귤에 대해서 제가 다 아는데 그러면 그게 감귤 자조금이 아닙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어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기금으로 든 게 있죠. 농업기술이 있습니다. 그 돈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뭐 농가들도 해외 연수 가기도 하고 뭐 이번에 우리가 과수 뭐 품평에서 1등 하신 분 또 해외 가기는 것도 있고 그 기금 일정 부분 벤치마킹 차원에서 그러니까 잘못 알려지면 우리가 감귤 토론했는데 잘못 알려지면 뭐 감귤에서 기금으로 해서 해외 연수 간다는 걸로 들려져서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농민 입장이나 우리 진짜 감귤의 산 증인 아닙니까, 우리 교수님도 이제 그런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어떤 그 자조금 문제 또 기금 문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뭐 의무자조금 해서 이제 걸음마 한 대가 이제 뭐 1년입니다, 1년. 이제 1년 됐고. 임의자지금 하다가 임의자지금 넘어가서 1년 됐고 지금 뭐 참여율이 한 65% 되는데 이제 참여율도 높여야 되지만 이 제도도 아까 회장님도 모른다 했는데 관심입니다, 관심. 이거 대의원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각 마을별로 이제 뭐 대의원 제도가 있어서 그 대의원들이 가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 위원회도 있고 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산자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리가 자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별로 뭐 효과가 없을 거고. 어쨌든 앞으로 이 수입 개방이라든가 어떤 이 가격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감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자조금 관련해서는 어떤 좀 더 금액도 높이고 어떤 그 투명한 운영 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요. 앞으로 이제 제주 감귤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우선 그 우리 농민들 요즘 상당히 이제 감귤도 따야 되고 힘든데 지금 그 우리 정부가 지금 WTO 개도국에서 이제 농업 분야 지위를 이제 포기하는 그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만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한 불만입니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이제 시기인데 개도국 지위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 관세 철폐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관세 철폐로 해서 엄청난 이제 수입 농산물이 들어온다고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요. 2차적으로 일단 보조금이 대폭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약 1조 4,500억을 해서 약 한 8,500억 정도까지 떨어지는 잔뜩이나 지금까지도 어렵게 살아왔지만 이것은 어떤 농업을 포기하라고는 정부가 아닌가. 예. 어느 선진국 치고 농업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특히 제주농업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기후가 온난화해서 뱃나무로 해서 이 남부지방에다가 그 제주도 농산물이 재배지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면적 몇 배가 그 육지부에 이제 되고 있고 이제 쌀 농사가 이 쌀이 지금 513%에서 지금 108%까지 떨어지는 관세가 철폐됨으로 해서 논농사 짓는 지역에 제주 농산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심을 확률이 막 100%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제주 농업은 감귤만이 아닌 예. 일반 월동 채소까지도 통째로 넘어가야 되는. 예. 그리고 이제 만다린 계통이 지금까지 수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 뭐 오렌지는 약 한 80만 톤 이상이 우리나라 감귤 생산량보다 더 들어왔어도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앞으로는 중국산 만다린 계통이 엄청나게 물려올 걸로 지금 생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귤 산업이 종말을 구한 날이 언젠가 심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회장님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 흥분을 하시는데요. 오늘도 그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공항에서 이제 우리 출정식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텔레비 방송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못 갔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지금 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감귤 산업이라든가 도내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근데 우선요, 갑작스럽게 개도국을 지위를 포기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협상한 것도 아니고 할 예정인데 언제 할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왜 앞서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속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에게 눈치 그렇습니다. 정부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념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개도국을 지위를 포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제일 먼저 관세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농업은 설 땅이 없습니다. 참고로 어떤 게 달라지느냐 하고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쌀은 513%에서 일반 품목으로 갈 때 154%로 줍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니까 마늘이 368%가 108%로 줍니다. 그다음에 양파가 135에서 41%, 온주밀감인 경우에 144%짜리가 41%로 줍니다. 그런데 이 주는 자체도 문제지만 국가가 보조하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똑같은 시기에 왜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되니까 농업도 이제 소득이나 무슨 경쟁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겠다 하는 게 이제 직불제를 올리겠다는 건데 헥타당 몇십만 원 뭐 올렸다고 해서 이 산업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우리가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를 풀 만한 정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행정계통이나 일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별로 알려진 게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실망하거나 걱정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좀 당혹스러울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민이 생명산업인 우리가 1차 산업에 뭐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농업인 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전국에 다 이렇게 어떤 걱정이 많은 걸로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뭐냐면 그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그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게 뭐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뭐냐면 앞으로 협상이 되면서 그 협상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하는 게 이제 농림부 지금 정책이거든요. 1단계는. 그래서 농림부도 뭐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이것도 해서 뭐 관세 인하라든가 보조금 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똑같습니다. 근데 WTO 협상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근데 WTO 협상이 언제 재개되느냐. 이거는 지금 뭐 불투명하니까 요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뭐냐면 감귤에 보면 FTA 기금 사업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FTA 기금이 살아있을 거냐 주어있을 거냐. 그럼 뭐 다른 걸로 대체할 거냐. 그래서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도에서도 대응을 해야 가는 거지. 지금 뭐 우리가 FTA 기금도 가만히 살아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한 거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에서도 어떤 긴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책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이렇게 정부도 우리가 들면서 우리가 대책 마련을 우리도 해나갈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제주 감귤 정책 여러 가지 내의적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가격 폭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 회장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일단 고품질 감귤을 만드는데 뭐 전 농가나 행정에서 어떤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품질의 품종을 선택해서 지금 40년 이상 된 감귤나무를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뭐 상당히 고려할 부분이고요. 어떤 지금까지 감귤이 그 대학나무로서의 어떤 명맥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돼서 어떤 경각심을 걷고 새롭게 도전하는 생산자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허인욱 교수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 겸 좋은 제안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정책 기조가요. 예. 지금 현황이 어떠냐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소득 실태가 어떠냐. 소득은 감귤 소득이 정말 대학나무냐. 예. 두 번째는 품질이 어떠냐. 예. 또 아니면 조직 실태는 어떤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하나고요. 예. 두 번째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게 이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예. 이제 같은 식으로는 절대로 감귤 산업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예. 우리 있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 예, 뭐 허 교수님 말씀에 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 누구를 바꿀 거냐?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행정에서도 바꿔야 되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농가에서도 지금 우리가 무등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새로운 지금에 있는 좋은 품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지정비 사업하는 게 제일 급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원지정비 사업과 품종의 긴. 그래서 우리가 보조율도 FTA 기금 사업 같은 거는 50% 보조지만 이거를 70% 보조하고 2년 동안 소득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비료 농약 때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열띠게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감귤이 제주의 생명산업 중에 생명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난 5, 60년 동안 제주 경제의 밑거름이 되었던 감귤 산업에 큰 위기가 닥친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가격 하락과 유통비용 문제, 생산비 문제 이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외적으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 개방이 염려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감귤 관련 주체들이 모두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